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봐주세요. 다들 이제 뇌풀기는 하셨죠? 잘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볼까요? 우리 출력을 했었는데, 자, 이걸 실행시키면은 이쪽 콘솔에 뭐가 나왔죠? 네, 하이가 나왔죠. 이제 예상을 하고 그 예상과 결과가 맞는 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이쪽에 5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것도 5가 나오겠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배웠었는데 오늘은 잠깐 이제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네, 미지수 x와 y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미지수를 구하는 이런 걸 했었는데,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었죠? 방정식에서? 네, x는 3이었죠. 얘도 비슷해요. 비슷한 식으로 적용이 될 건데, 다만 우리가 얘를 가지고 x는 3이다 라고 하는 말과 조금 다른 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얘를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5 그냥 나오겠죠? 여기 지금 출력문에다가 우리가 5라고 밖에 안 적어줬잖아요. x를 뭔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x라는 걸 활용한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5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네, 얘는 8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x한테 3이라는 값을 넣어놨고 그 3이라는 값으로서 활용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게 변수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 x는 이제 우리는 변수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 변수를 활용해서 출력하는 거 몇 가지를 더 해볼 겁니다. 자, 얘는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네, 맞아요. x 플러스 5가 그냥 문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문자로서 그냥 출력이 됐었잖아요. 어제 해볼 때에도 여러가지 해봤을 때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출력이 될 건데, 자, 변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x는 x 이퀄 3 해놓고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변수 이름을 짓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제약이 있진 않아요. 단 이런 건 안 돼요. 맨 앞에 시작을 숫자로 한다던가, 이거는 아예 안 됩니다. 뭐라고 하죠? 네, 맨 앞에 시작이 숫자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던가, 이것도 당연히 안 돼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돼요. 뒤에 숫자가 오는 건 돼요. 맨 앞에 오지 않고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가능해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얘 128 나왔죠. 이거 128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자, 얘가 변수가 안 될 때는요, 이 결과는 안 나오고 그냥 안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예 밑에 걸 실행을 못 시켰죠. 여기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코드가 밑으로 못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에러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밑에 거는 실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콘솔에 에러 표시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때 에러가 여러 개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흔히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나온 에러 내용을 파악하고 읽어보고
어떤 에러 내용인지 알려주는 대로 찾아가서 수정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에러가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맨 위에 거부터 보세요. 밑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맨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서 다시 실행해보고 하면서 다시 실행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만 봐도 지금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없으면 얘는 출력이 그냥 돼요. 근데 위에 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에러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실행 결과만 생각을 하면, 에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났는지 여기서 에러가 났는지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또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숫자로 시작해서 뭐라고 했겠구나, 해결해놓고 보면 이 코드는 이제 문제는 없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됩니다. 숫자가 중간에 쓰이거나 뒤에 쓰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할 때 이름만 잘 매칭을 시켜주면은 그 원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수라는 거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이 변수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담을지에 대한 정보를 변수 이름만 가지고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변수 이 뒤에 이런 데이터를 넣을 거다, 23이라는 숫자를 넣을 건데 이 변수를, 이 값을 나이로서 활용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값을 나이로 쓸 건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얘가 뭐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더라? 이게 무슨 값이었지? 이게 나이야? 키야? 뭐 몸무게야?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애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X라고 처음에 했고 당분간은 뭐 A, B, X 이런 거 많이 쓸 건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딱히 목적이 없는 숫자들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만들 때 목적이 있다, 이 데이터,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 특정 데이터를 넣을 거다 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특징에 맞게끔 이름을 꼭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언어 공통인데 네. 구글에 이런 거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파이썬 변수 명령 규칙 하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진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아까처럼 숫자가 맨 앞에 온다, 이런 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였죠. 이제 그런 에러부터 해서 이제 예전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쭉 내려져, 그 개발자들로부터 내려져 오는 관례 같은 것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관례는 지켜주는 게 좋고, 뭐 내가 싫다, 정말 싫다 하면은 관례는 안 지켜도 되긴 해요. 뭐 문제는 없으니까. 단 이제 뭐 숫자가 맨 앞에 오는 것 같은 아예 에러를 발생시키는 그런 규칙들은 꼭 지켜야겠죠. 그래서 네,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이제 하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실무를 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실무하면서 좀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등을 했던 답이 변수 이름 짓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실무에 나가면은 변수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과 우리가 사용할 변수 이름을 매칭을 다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의 개수는 정말 많은데 그걸 다 변수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 이름을 짓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건지 특징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만 봐도 얘는 뭐 어떤 데이터로서 활용이 됐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름 짓는 게 뭐 한두 개 짓고 10개 미만 짓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막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넘어가면요, 그 변수 이름을 다 짓는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하나는 게시물 수정에 대한 의미를 담아야 되는 변수고, 하나는 뭐 값 수정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되고, 하나는 뭐
이름 수정에 대한 데이터를 다 봐야 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있을까? 뭐 name modify, name modify 뭐 이런 거, article modify, 뭐 value modify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이름 짓다가 화가 납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변수 이름 짓는 거는 생각보다 생각을 해봐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네, 지금 당장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검색 한번 해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얘는 에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출력문 안에 x라는 애를 사용을 했죠. 근데 x라는 애는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없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도 x라는 이름의 얘는 만든 적이 없대요. 정의한 적이 없대요. not define이잖아요. 변수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변수를 먼저 만들고 나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다른 언어들도 다 공통적인 특징이죠. 변수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변수를 쓰겠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 한 줄을 보면요, 이거 한 줄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자, x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3이라는 값을 넣겠다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한 줄 보면요,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변수를 사용할 때. 나중에 익숙해지고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의미를 다 알고 쓸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변수라는 걸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 줄 봤다 하면은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입 밖으로 꺼내셔도 좋아요. 혼자 쭝얼쭝얼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써봐도 좋아요. 어쨌든 이거 한 줄이 나와야 돼요. 자, 방정식은 x는 23이라고 했었죠. 얘는 이제 x는이 아니라 x에 23이라는 값을 넣겠다예요. 넣겠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이퀄 마크는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얘는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하겠다예요. 그래서 얘를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요.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같다의 의미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는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x라고 하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23이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예요. 자, 이게 변수입니다. 이거 한 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의 x는 아까 보니까 이 값을 넣어진 이 값으로서 작동을 했었잖아요. 얘는 왜 값으로 작동을 할까요? 자, 이거를 이제 똑같은 x인데 얘는 변수로서 값을 받아들이고 있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은 x인데 값으로서 사용이 되는 애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같은 x지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이퀄 마크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선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존재하는 변수는요, 무조건 얘는 변수로서 작동을 해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변수는 무조건 변수로서 값으로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은 애들, 얘네들은 값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다라는 게 이퀄 마크 우변에 있다가 아니에요. 좌변에 있지 않은 경우에 변수들은 값으로서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x 이퀄 마크 좌변에 있나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죠. 얘는 그럼 변수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간으로서 값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이라는 값을 넣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퀄 마크 좌변에 있나요? 얘는 어디에도 이퀄 마크가 없죠. 얘는 값으로서 작동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x라는 공간에 들어있던 23이라는 값을 이 자리가 치환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코드가 이렇게 보이지만 얘를 실행시키면 컴퓨터는 얘를 치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산을 실행시켜요. 그러면 이 연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걸 출력하는 게 컴퓨터예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값을 좀 줄여서. 자,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네, 8 나오겠죠? y 만들었는데 쓴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네, 얘는 13이 나오겠죠? 이 x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3일 거고. y 값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10일 거고. 그래서 이 둘의 연산 13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네, 얘는 뭐라고 하겠죠? y 없잖아요. y를 쓰려고 써놨는데 y를 만든 적이 없죠. 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어떨까요?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얘는 10이 나옵니다. 얘가 왜 10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x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3이라는 값을 넣겠다죠. 그럼 얘는 뭐예요? x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겠죠. 그쵸? 똑같은 거잖아요. 위에랑 아래랑 지금 값만 다르고 똑같은 거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x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x라는 공간 변수 만들고 3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x는 어쩌고 하고 다시 했잖아요. 근데 이때 x 이미 만들어져 있죠. 얘를 재활용을 할 거예요. 재활용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x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처음에 3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3 들어있죠. 3이 들어있어요. 그 상태에서 x라는 변수 공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얘를 재활용을 해요. 근데 이 공간 안에다가 이번에는 10이라는 값을 넣겠대요. 10이라는 값. 이때 이 10이 x라는 공간에 들어오면서 이 3을 덮어쓰기 해버려요. 이게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중요한 개념이 될 건데, 변수는 오로지 값을 하나밖에 못 가져요. 어떤 변수도 값을 가질 수 있는 개수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3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지만 그 다음에 코드는 어제 수업할 때 이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x라는 공간에 3을 넣어놨는데 그 밑에서 x라는 공간에 이번에 10을 넣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3은 없어져요. 덮어씌기 당하니까. 그래서 10만 남게 돼요.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더 다양한 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그 변수에는 이렇게 값이 두 개 들어있거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x를 사용할 때 컴퓨터가 얘로 쓸 거야 얘로 쓸 거야 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예 불가능이에요.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출력하면 뭐 나왔었죠? 이걸 그냥 똑같이 해버리죠. 자, 얘는 출력하면 뭐 나오죠? 이거 문자 그대로 나오겠죠. x의 값이 적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x의 값을 바꿔도 얘는 x는 10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니까 쌍따옴표 안에.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문자 그대로 나오겠죠. 쌍따옴표 안에 갇혀있는 거 문자 그대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소괄호, 순서대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인데 이 괄호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괄호를 잘 써줘야 돼요. 지금 우리 출력문 프린트에 쓰고 있는 거는 무슨 괄호예요? 소괄호죠. 네, 여기서 소괄호를 쓰는데 얘를 만약에 중괄호로 바꿨다. 이게 소괄호 중괄호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얘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이거 뭐라고 합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소괄호나 중괄호나 대괄호가 다 자기가 각자 쓰여야 될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벗어난 곳에서 잘못 사용이 됐을 때에는 다 문법 에러를 뱉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분리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거부터 하죠. 자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예상만 해보세요. 이거 안 배운 거니까 뭐 틀려도 되고 자유롭게 예상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얘는 x는 15가 나왔네요. 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이거랑은 좀 다르죠. 얘는 분명히 쌍따옴표 안에 얘네가 그대로 나왔었는데 뒤에 이런 걸 붙였더니 이거 중괄호 대신에 뭔가 1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쵸? 이 둘은 명백히 다른 결과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그냥 x는 5 라고 예상이 되셨을 거예요. 아까 15였을 때 x는 15가 나왔었으니까 1을 지우고 5가 남아있으니 뭔가 5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자,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요
x는 15 나왔죠. 이건 이제 지워볼게요. x는 15가 나왔어요. 그럼 x의 값을 바꿨을 때 이번엔 x는 5가 나왔네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있는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거 뒤에 있는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얘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얘는 이 포맷 뒤에 포맷 소괄호 안에 있는 변수, 여기에 변수가 사용되면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으로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 값으로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변수를 통해 값이 들어오든 아니면 그냥 숫자 이런 걸 넣어주든 상관없이 이 자리 중괄호가 있는 여기에 요 안에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괄호랑 요 안에 있는 값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치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건 좀 그렇고 중괄호가 이 뒤에 있는 포맷 뒤에 있는 값으로 치환이 된다. 이제 다른 언어 배워보셨던 분들은 서식 지정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비슷한 친구예요. 이 자리가 여기 안에 있는 값으로 치환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 나올까요? 자유롭게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뭐라고 합니다. 이 에러 내용 모르겠으면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구글로 가시라고 했죠. 자, 얘는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포맷 가로 안에 있는 애가 이 중괄호 자리에 치환이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중괄호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중괄호가 2개 있는데 값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얘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 앞에가 2개, 공간이 2개가 있으면 얘도 2개가 있어야 뭐 맞춰서 찾아 들어갈 건데 앞에 공간은 2개를 만들어 놓고 뒤에 값은 하나밖에 안 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이제 x는 5, y는 10 이라고 잘 찾아 들어갈 거예요. 공간이 2개, 값이 2개, 그러니까 알맞게 개수가 맞으니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점, 이것만 보고 또 알 수 있는 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앞에 있는 중괄호는 앞에 있는 값이 찾아가요. 뒤에 있는 중괄호는 뒤에 있는 값이 찾아가요. 이 순서를 우리가 얘가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뭐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써주지 않는 이상 얘를 이 앞에 있는 포맷 소괄호 열고 나서 처음에 나온 애를 뒤에 있는 중괄호에다 넣고 싶어, 그렇게 작동해줘 라고 얘한테 시킬 수 없어요. 무조건 이 순서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값이 반대로 나오겠죠? x는 10이고 y는 5다 라고 반대로 나올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에 이 변수 쪽 문제 있는 거 보시면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또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배웠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여기 있는 개념 시작부터 개념 끝, 얘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 시작이 있고요, 구현 시작, 구현 끝 있죠.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건 여기에요. 이 외에 여기나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구현 시작,
구현 끝 이런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범위 말고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배웠던 대로 하면 사실 요것만 바꿔줘도 우리 원하는 값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상 출력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근데 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현 시작 구현 끝.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로직을 만들어서 얘가 내가 원하는 출력대로 나타나도록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또 보면은 자, 아까랑 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있죠. 숫자랑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래요. 그리고 구현 시작 부분, 구현 끝 부분이 있죠. 얘는 힌트로서 제공이 된 거예요. 얘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활용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어쨌든 건드려도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역시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고, 숫자랑 사칙연산 사용 금지라고 했으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구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를 50분까지 풀어보세요. 문제가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시겠어요? 이게 없었나요? 수업 페이지에? 아, 이제 생겼어요? 아, 아까 저장을 눌렀긴 했는데 인식이 잘 안됐나 보네요. 네,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